여러분들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We are the world. 직역하면 우리는 세계, 의역하면 세계는 모두 하나, 인류는 모두 한 가족,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1984년 당시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돕기 성금을 여러 차례 거뒀고요. 어린 마음에 저금통까지 털어서 냈던 기억이 나네요. 1985년 마이클 잭슨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였습니다.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티나 터너, 브루스 스프링스턴, 밥 딜런, 라이오넬 리치, 신디 로퍼 등등 그야말로 전설적인 프로젝트였죠.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노래는 인종도 정치색도 스타일도 모두 다른 슈퍼스타들이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인류애를 보여주며 함께 뭉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 지역 차트 1위를 석권했고요. 전 세계적인 대성공과 함께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 내내 방송에서 볼 수 있었죠.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서 신디 로퍼가 나오는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특유의 독특한 매력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뜬금없이 이 노래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전 세계 모든 언어에 있지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다르게 쓰이는 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이 의미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어 표현이 바로 저 노래 We Are The World에 들어있거든요. 이 우리 때문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고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미녀가 우리 때문에 혼란을 겪다가 어느새 좋아하는 말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와이프, 우리 그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아무렇지 않게 들리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보다 더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국말은 없을 것 같아요. 한글은 예쁘게 생긴 모양이 참 많아요. 신기하게도 글자 모양이 예쁘게 생겼으면 뜻도 예쁘고요. 글자가 보기 싫게 생겼으면 나쁜 뜻일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나쁜 뜻을 가진 단어도 자음과 모음 몇 개를 바꿔주면 또 귀엽게 변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참 재미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 글자의 모양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그가 내 귓가에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면 love you, 이 리베티 이런 말보다 10배는 더 감미롭게 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글자를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너무 재밌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그가 내게 하고 대답할 때 낮게 진동이 울리는 그 목소리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가볍게 내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 세 번째는 맨 뒤에 나와요. 내가 한국말을 알게 될수록 그가 말한 것처럼 감정 표현에 있어 영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감정의 미묘한 부분까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행복한 기분이 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독학으로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고 그걸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더 빨리 한국어를 익혀서 그가 영어로 내게 말해주는 것을 전부 다 한국말로 느끼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줄 선생을 수소문했고요. 일주일에 3번 사무실에서 과외를 받기로 했죠.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영어 실력도 아주 유창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무척 스마트해 보여 잘 가르쳐줄 거라는 기대가 많았죠. 난 한국 사람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알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깊은 부분까지 한국어로 능숙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그가 이런 나를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해줄까? 괜히 상상하면 신나고 설레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업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그녀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발단은 우리나라라는 말 때문이었죠. Our nation, 문제래 나치온 이런 표현은 마치 파시스트나 나치 추종자들이나 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유럽의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 못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죠. 그도 나와 대화할 때는 코리아 또는 엔데스 컨트리라고 하니까요. 한국에선 어째서 우리나라라는 말을 누구나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그녀는 영어의 마이, 아와의 뜻도 있지만 한국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속된 사람들, 같은 무리의 사람을 뜻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왜 우리 집, 우리 남편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라면 더 이상하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연습하면서 한국 직원과 대화할 때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북하게 들렸거든요. 우리 남편? 왜 당신과 내가 같은 남자와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내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 가질 일도 없는데. 내 질문에 그녀는 포괄적 우리, 배타적 우리라는 용어를 들며 장황하게 영어로 말했지만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론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쓸 때 차이와 느낌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남녀 사이의 대화나 은밀한 이야기를 한국말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마치 책을 읽듯 설명하는 느낌이었죠. 서로 필요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우리 콘돔이라는 표현도 맞는 건가요? 자꾸 나의 이런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사전을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몰래 한국어의 로맨틱한 대화를 배워서 그를 놀라게 해주려는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아쉬웠죠. 다른 과외 선생님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게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군요. We Are the World라는 곡이었죠. 그 노래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가사에 담긴 의미가 하나씩 와 닿았어요. 그는 이 노래에서 we가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어요. 난 가족의 느낌, 친밀한 이웃 같은 이미지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우리나라 할 때 지금의 we 느낌을 떠올리면서 말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친밀감이 드는 것 같고 우리 세계, 우리나라 이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답니다. 우리나라, 우리말처럼 한국의 것을 표현할 때 쓰면 마이와 아어를 합쳐서 지금 내가 느낀 느낌을 더한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남자친구, 우리 집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뒤에 위를 붙여보라고 했죠. 우리의 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면 그건 나의 것, 나의 물건을 친근하게 표현하는 뜻이라는 것도 말해줬고요. 만약 상대방이 우리 땡땡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를 빼고 들어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내 땡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또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며 권유할 때도 호칭 대신 쓸 수 있다면서 우리 키스하자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키스하자라고 말하자마자 날 꼭 안고 숨막히도록 감미롭게 키스해주지 뭐예요? 그때부터 난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졌답니다. 그 뒤로 항상 그와 대화하거나 뭔가 바랄 땐 우리라고 먼저 말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몇 년이 지나도 알쏭달쏭한 말이지만 내가 세 번째 좋아하는 한국말이라는 건 변함없어요. 네, 세상에서 오직 우리 한국인들만 자연스럽게 쓰는 우리 경험담을 꺼내봤고요. 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는 맨날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있잖아, 우리 어디 갈까, 우리 손잡어, 우리 키스해 등등등. 적절할 때 적절하게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몇 가지만 볼게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 외국인들이 우리가 되려면 그 본질을 알아야 해. 그건 쉽지 않아. 한국말에 능숙하게 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지. 하지만 뜻을 알게 되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거야. 한국인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것에 진심으로 화를 내. My country, my nation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그들처럼 진심이 되진 않을 것 같아. 한국인들은 모두가 동료라는 의식이 있어서 나라를 욕하면 자신을 욕한다고 느끼는 거지. 한국에서 지내면 자연히 알게 돼. 난 한국에 8년 살았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회에 살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너도 우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건 한국을 떠나도 후유증처럼 계속 남아. 그렇습니다. 한국말을 한국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 경험으로 체득한 외국인들의 반응이죠. 우리라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알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친근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매력이죠. 이처럼 우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걸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자꾸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책상 물림,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요즘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배우는 사람, 만화로 남녀관계 배우는 사람. 언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인데 가르치는 본인이 살아있는 세상과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 감정을 느껴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죠. 국어 점수, 논술 점수 만점 받는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냐고요. 정작 중요할 땐 한마디로 끝내야 할 걸 서로
서론부터 장황하게 들어놓고 상황은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도 결론을 다 못 말하죠. 딱 똘똘이 스머프 타임. 말을 많이 하는 것과 필요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것.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건 모든 나라 언어가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경험담도 어디까지나 저 유럽 미녀한테만 저 방법이 적절했던 것뿐이지 모든 외국인한테 We are the world 들려주고 우리 그 뜻을 가르쳐주면 되겠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아름답고 독특한 우리 이 말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풀어봤고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잔뜩 넣어봐야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한다면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거.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몸으로 충분히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청산유수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